군사 외교 전개 유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사 외교의 개념과 추진 목적과 기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논의를 했는데요. 실천적 차원에서 보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 군사 외교 전개 행태를 모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 외교의 일반적인 행태를 5가지로 유형화해서 논의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상징형 군사 외교인데요. 이 단순한 이 대외 교류 협력 차원의 상징형 유형이지요. 이 유형에는 대부분의 대외 군사 교류 협력과 지역 안보 협력 활동 등이 포함이 됩니다. 타 국가 군사 관계를 막 수립했거나 아니면 전략적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군사 외교 활동을 제한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군사 과학 기술 교류나 방위산업 협력, 연합훈련 등의 수준까지는 발전하지 못하는 초보적 수준의 군사 외교 활동이 바로 이 상징형 군사 외교 행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군사 외교 행태는요, 조정형 군사 외교인데요. 안보 위협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형 유형이 바로 조정형 군사 외교죠. 이 유형은 주로 냉전기 적대국들과 전개되었던 군사 외교 유형이라 할 수 있지만 탈냉전 이후에도 복잡하고 다양해진 위협의 등장으로 인해서 여전히 조정형 군사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국가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과거 최대 위협이었던 러시아와 구소련 연방 국가들과 전개한 군사 외교가 바로 이러한 조정형 군사 외교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유형으로는 건설형 군사 외교인데요. 충돌 예방과 군 현대화를 위한 건설형 유형이 바로 건설형 군사 외교라 할 수 있는데요. 이 5가지 유형 중에서 최고의 전략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추진하는 군사 외교 목적과 기능이 상당 부분 이 건설형 군사 외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우 미국과의 군사 교류 진행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 혁신, 즉 미국의 RMA 경험을 취득해서 첨단 기술 조건이나 또 정보 전화의 전쟁을 준비하겠다는 이 중국의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이 다 건설형 군사 외교에 속하는 것이죠. 사실 190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중국의 군사 교류가 재개된 이후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군사 과학 기술과 정보를 비밀리에 유출해 간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군사 정보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핵무기나 미사일, 항공, 우주 기술 같은 미국의 첨단 군사 기술을 군사 교류를 가장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수십 년간 불법적으로 획득을 했다는 것이죠. 미국에 비해 중국이 대미국 군사 교류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중국의 국방 현대화 건설에 필요한 미국의 경험과 기술 습득이 목적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이 인사 교류가 해당 분야 전문 장교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유형은 견인형 군사 외교인데요. 견인형 군사 외교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올가미형 혹은 끌어들이기식 군사 외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대동남아 국가와 추진하는 군사 외교의 내용과 목적을 보면 전형적인 이 견인형 군사 교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 국가들과 중국은 우호 협력을 정진하기 위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해당 지역 내에서는 미국이나
인도 그리고 일본 등의 정치 군사적 개입이나 외교적 헤게모니를 중국이 장악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군사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전략적 의도는 동남아 국가들이 대부분 개발도상국가라는 정치 경제적 약점과 군사적 불안을 볼모로 해서 타 국가 혹은 타 지역과 대립되는 군사 외교, 즉 군사비를 지원한다든지 무기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중국군 내 무료 위탁과 연수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무기 장비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행태를 보여주는 데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또한 기존에 미국과 밀접한 군사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술한 형태의 군 대표단 상호 방문이나 훈련 관찰단 초청 등의 방식을 부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견제형 군사 외교인데요. 이 견제형 군사 외교는 대부분 순수한 목적보다는 말 그대로 전략적이고 견제 목적의 군사 외교를 의미합니다. 견제형 군사 외교는 타 유형에 포함된 상징적 활동도 포함이 되지만 그 수준과 내용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군사 교류 협력이 전개될 경우 자국의 주요 군사 외교 대상국과 추진하는 군사 외교 유형으로 전이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군사 외교 유형, 군사 외교 행태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자, 첫 번째는 상징형 군사 외교다. 상징형 군사 외교인데 이 상징형 군사 외교는 초보적인 단계죠. 그래서 군사 과학 기술 교류나 방산협력이나 연합훈련 이런 수준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한 초보적인 단계에서 상징적으로 군사 외교 활동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로 이제 타국과 군사 관계를 이제 막 수립을 했거나 또는 전략적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군사 외교 활동을 제한시킬 필요가 있을 시에 이제 이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정형 군사 외교인데요. 이 안보 위협을 조정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로 냉전기에 적대 국가들과 전개되었던 유형인데요. 탈냉전 이후에도 여전히 다양해진 이런 비군사적 초국가적 위협의 등장으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형이 바로 조정형 군사 외교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과거의 최대 위협이었던 러시아와 구소련 연방국가들과 전개한 군사 외교가 대표적인 조정형 군사 외교의 본보기라 할 수 있죠. 다음은 건설형 군사 외교인데요. 이 건설형 군사 외교는 충돌 예방과 군 현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건설형 군사 외교는 5가지 유형 중에서 최고의 전략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유형이라 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사 외교 목적과 기능이 이 건설형 군사 외교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미국의 군사 혁신 경험을 취득해서 여러가지 첨단 국방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이 미국과 적극적인 군사 외교를 벌이고 있는 것 등 이런 것들은 주로 건설형 군사 외교의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견인형 군사 외교인데요. 일명 올가미형 혹은 끌어들이기식 군사 외교라고 하는데요. 이 표면적으로는 우호 협력 관계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정치 군사적 개입이나 외교적 헤게모니를 장악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견인형 군사 외교인데요. 동남아 국가에서 벌이고 있는 중국의 군사 외교가 대부분 이러한 견인형 군사 외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 견제형 군사 외교인데요. 이 견제형 군사 외교는 순수한 목적보다는 전략적이고 견제 목적의 군사 외교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형은 타 유형에 포함된 상징적 활동도 포함이 되지만 그 수준과 내용에는 한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견제형 군사 외교가 잘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좀 더 발전적인 어떤 단계로 형태로 진화는 해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